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 급등 압박 속에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4.5%나 급락했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 증시가 2.5% 빠지는 등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1.3% 빠졌고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4%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그간 상승세를 주도했었던 제약 바이오, 전기차 관련 섹터가 하락세가 두드러졌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어떻게 할지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드리는 시간 있을 거고요.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유망 종목 알아봐야겠지요. 장 개장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예상 체결 지수만 보면 전 종목이 급락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사볼 만한 종목이 있겠지요. 어떤 종목 보시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밤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 전부 다 지금 증시가 지금 좀 안 좋은, 유럽 시장 전부 다 증시가 좀 안 좋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실적 위주의 종목들 그리고 실적 개선이 확실한 종목들을 좀 골라서 좀 투자를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이때까지 조금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하락세였던 그 좀 최근에 반등을 좀 주었던 CJ 대한통운을 좀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최근 2014년 8만 원 이후로 계속 이제 2015년, 2016년까지 한 23만 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최저가를 3년 정도의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요. 그런 회사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택배 쪽 그리고 물류 쪽, 유통 쪽을 지금 주업으로 지금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3년간 지금 거의 계속적으로 하락세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최근에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40억 정도의 무난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지만 무난한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되고 일단 2016년 대비 2017년 그 전체 연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주가가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지속 하락을 하고 최근에 반등을 주는 그런 포인트를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서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2월 달에 급락을 한번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단 CJ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원래는 다른 M&A를 통해서 조금 사업의 영역을 확대를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런 자사주가 지금 CJ건설과 합병을 하는데 좀 사용을 해서 그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반영을 받지 못했고 일단 어긋난 자사주 활용이 예상과는 어긋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조금
그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급락 이후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아시겠지만 분명히 반등이 한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CJ 대한통운이 지금 1분기 지금 거의 택배 쪽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 실적을 조금 좀 상승을 시킬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2018년 그 상반기 하반기 밸류에이션이 조금 조금 17년 7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측치가 좀 하나둘씩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J 대한통운의 좋은 뉴스가 지금 KRX 300 KRX 300이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최저임금비 상승이라든지 자사주를 다른 M&A에 사용하지 않고 CJ건설과 합병한 데 사용했다는 이런 뉴스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실적과 1분기 2017년 실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장의 예상치보다 소폭 좀 하회를 하겠지만 작년보다는 2016년보다는 2017년이 조금 성장을 하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KRX 300에 편입이 되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일단 매수가는 시장가로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만 9천 원 후반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5천 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장에서도 밑꼬리를 길게 달아서 시장 대비 견고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사람도 주식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적중률 높은 투자 이지훈.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이지훈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볼 텐데요.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데다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또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중에 3%나 빠졌었는데 상승 전환으로 종가가 나왔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경고했었는데 일단은 굿 의견 두 분 다 주셨고요. 송동현 팀장님.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의 주가도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만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펀디멘탈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절대적으로 이익 대비 저평가 상태라는 점이 우선은 삼성전자를 가장 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되면서 이제 다소 오너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신규 투자를 미뤄왔던 OLED 디스플레이 쪽 투자도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시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자체를 우선 바이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삼성전자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주신 거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 금융주들이 특히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중에서 하나금융지주 볼게요. 3.5% 강세가 있었고요.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예, 역시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네요.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하며 지주사 설립 이후에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라는 평가와 함께 매수세가 몰리면서 3.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4분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이제 시장 기대치를 웃돈 좋은 실적을 거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 3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3%가 증가했는데 이는 이제 2005년도 12월 지주사 설립 이후에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하나금융은 시장금리 상승분이 이익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외형 성장이 이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해외 영업 확대와 합병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기반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제장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도 볼게요. 어제 24% 올랐었던 종목 넷센테크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음성 인식의 핵심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호재였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3, 2, 1. 넷센테크는 의견이 엇갈리네요. 굿 의견 듣겠습니다. 이준 팀장님.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 중인 넥센테크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정부가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이제 국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2022년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은 앞으로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에게는 반영되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2월 6일 화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그야말로 폭락장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보겠습니다. 증시가 개파락 출발할 때는 매도하는 게 의미가 없다. 앞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는데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1.3% 하락이었는데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예견했던 대로 파란불 켜면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했었던 삼성전자 하루 만에 다시 2%대 조정을 받으며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나란히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으로 그래도 선방했던 금융주도 오늘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KB금융이 2% 하락이고 신한주도 1.5%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그래도 견고한 상승세가 어제장에서 보였었는데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9%나 급락하면서 어느덧 주가는 40만 원 선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LG화학이나 삼성물산도 각각 2에서 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예,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개파락 출발이 됐습니다. 2.25% 급락한 2,435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4%나 급락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4.46% 더 내리면서 지금 지수는 820선도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819.51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코스닥 쪽으로 가볼게요. 어제 1위부터 10위권 내 오른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확인을 하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란히 5% 가까이 급락세고요. 그 밖에 신라젠, CJ ENM, 바이로메드까지 모두 약세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일제히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6% 급락이고요. 티슈진, 펄어비스, 로엔까지 일제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지금 굉장한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이 좀 다를 것도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제 코스피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자, 기존에 지금 갖고 있던 이슈 자체는 뭐냐면, 자, 경제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국채 수익률이 14년 6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오르면서 국채 수익률이 2.8% 정도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지금 연준에서 틀린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나오는데 그동안 눌려있던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나오면서 좀 더 긴축 기조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으로 현재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렇지만 이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그리고 옐런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 FOMC 회의에서 시장 금리를 동결시킨 거고요. 우선은 시장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장세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달러입니다. 달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갔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약세가 되게 되면 네. 제1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어떤 자칫 제1 미국 달러의 가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 좀 조정 장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다시 한번 달러의 어떤 위치를 좀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다시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폭은 좀 짧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워낙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가 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죠. 유로존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고용 지표라든지 임금 상승률 등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패닉셀이 된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시가 너무나 고요했던 상황에서 폭락이 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혼란이 많이 오시겠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그 패닉셀이 왔을 때 너무 매도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전략을 갖추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또 증시가 이번 주부터 FOMC 회의 의장들이 계속적으로 연설이 있는데, 시장 금리에 대한 말이 시장 완화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증시가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개인들 물량이 너무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또 빠를 것이란 그 생각이거든요. 예. 또 하락 속도가 빠른 만큼 상승 속도도 그만큼 빠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양지수가 모두 개파락 출발이 됐고요. 수급 상황을 보니까 이럴 때 개인들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개인들은 팔자 세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좀 사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연 이틀 무너지고 있는데, 코스닥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지훈 팀장님. 네, 이제 미증시 쇼크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이러한 조정 이후에 좀 계속 이어갈 거라는 좀 기존의 좀 시선들을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4.6% 급락하면서 이제 850포인트 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은 예상은 했지만 평균적으로 1% 전후로 하락을 했던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서는 유독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닥이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기관 수급 여건 개선에 힘입어서 강세를 이어나갈 거라고는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라면 좀 코스닥 상승에 이끌었던 동력들이 다시 한번 재차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당분간 코스닥 시장 변동성 확대는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높아진 금리 레벨로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저가 매수를 좀 준비하시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해놔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종목들의 좀 하락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더 이제 손절을 하신 후에 현금을 보유하신 다음에 조만간 저가
저가 매수 구간이 좀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무리한 비중 확대보다는 실적이 연동될 수 있는 좀 업종 대표주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 거고요. 이제 추후 종목 추천 때도 좀 더 실적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장 조정 이후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장은 힘들겠지만 코스닥 시장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대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두 분의 전문가께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그나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좀 제거된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1위 종목이 삼성전자인 거 알고 있는데요. 10위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10위 예.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제 10위 종목이 KSS 해운 KSS 해운님. 예. 자, KSS 해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KSS 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이제 경기 민감주, 즉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경기 민감의 업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화학주하고 에너지주, 그리고 건설, 해운주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운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은 에너지 화학 업종의 어떤 주가 상승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항상 경기 상승의 막바지에 오르는 것이 해운 업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KSS부터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우선은 저점에서 차트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9,600원 수준이고요. 오늘 한 3% 정도 빠졌는데 이제 조금씩 횡보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실적 자체가 4분기 실적이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그 셰일가스, 즉 유가가 상승하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유가 상승, 그 셰일가스에 대한 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기대어서 KS 해운이 LNG 선에 대한 그 운반을 하는데 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우는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셰일가스에 대한 그런 수요도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글로벌리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SS 해운의 전반적인 이익이 좀 올라갈 것이라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고 일단 매도는 14,000원, 손절 가격은 8,700원, 800원 수준으로 일단 설정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YOY로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중국 소비주가 대표적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일단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향후에 한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서 중국 쪽으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출 확대가 일단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또 한중 관계가 좀 더 도드라지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지금 패닉 장세만 좀 벗어나 준다면 원래의 펀디멘탈 가치대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위주의 그 업종을 잘 선별하셔서 대응을 했으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증가가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주회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주회사에도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3월에 주주총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 자체가 지주회사의 개편이거든요. 자, 과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 투자를 싫어하느냐. 일단은 불확실성,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지배구조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뭐 한국 투자로서는 또 북한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배당률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우리나라만큼의 경제 규모에 있어서 아직 신흥국으로 좀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월 들어서 지주회사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일단은 그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 영향만으로도 오를 거라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하나는 가지고 있는 계열사 자체의 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하나케미칼이 전반적으로 경기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화학 업종들이 이익이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글로벌 거의 탑티어라 볼 수 있는 하나케미칼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테크인도 가지고 있죠. 미국 공화당 체제에서는 주로 방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 방산 업종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큐셀을 가지고 있죠. 태양광의 셀 업체 중에 세계 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하나큐셀의 이익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이프가드 이슈 때문에 좀 악재가 좀 끼긴 있긴 하지만 그 태양광 쪽의 관세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가 된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각 계열사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지주회사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의 제거,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워낙 지주회사들이 저평가가 많이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도 주목을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자체에 하락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역시나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워낙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럴 때 우량주들을 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수가 대표적으로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페닉셀 장세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전동기 수요에 대해서 17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공장 증설을 많이 했었는데 18년도에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전동 공구에 대한 그런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기술 개발이 될수록 무선이라든지 그런 무선 방식의 다양한 그 기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동 공구, 모터, 배터리 이런 부품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물질이 하나 들어가는 게 NCM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선 청소기, 그리고 이바이크, 그다음에 세그웨이, 다양한 또 전동 공구를, 전동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 ESS 등 여러 가지로 정말 그 미래의 기술들에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실적 추이가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또 지금도 올해 6월인가요? 전기차 SK이노베이션과 협력한 전기차 배터리에도 NCA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안정성이 좀 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극복해내고 NCM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전기차가 중국에서 계속 환경적으로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또 향후에는 자율주행 차와 겹치면서 또 그 자동차 사업의 어떤 규모가 커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계속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제도 치매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규제를 풀어주면서 바이오 시장 자체에 좀 규제가 풀어지면서 좀 더 그 정부 정책에 대한 활성화를 힘입어서 좀 넓어지고 있는데요. 자, 줄기세포 치료제에 속하는 태고사이언스 역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역시나 또 TPX105가 통과가 되면서 자가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생산, 이미 마국의 공장을 다 지어놨고 그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서 판매율이 확대가 된다면 태고사이언스의 실적 자체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컬로덤이라든지 할로덤, 화상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익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태고사이언스의 어떤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어떤 하락도 역시나 수급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디멘탈적인 하락이 아니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 자체도
물론 증가를 할 뿐더러 코스닥 종목 자체들의 ROE가 향상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 자체가 저평가된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분할 매수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송 팀장님, 지금 10위부터 6위로 주신 종목 중에는 기존의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단 한 종목도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괜한 종목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 위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산업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가 올 때까지는 별다른 수정 없이 계속 갈 예정입니다. 예, 패닉 장세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 양지수가 모두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건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번에는 이지훈 팀장님 종목 어떤 종목 선별하셨는지 듣겠습니다. 10위 종목부터 살펴주시죠. 네, 10위 종목은 KTNG입니다. 예. 작년 4분기 당사 연결 실적 매출액이 이제 매출액은 5%, 영업이익은 27%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면세담배가 가격 인상으로 판매 단가는 좀 상승했지만 판매 수량이 10%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 감소했던 이유는 추석으로 인한 영업일수가 좀 줄었고요. 추가로 담배 케이스에 있는 경고 그림에 대한 여파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KTNG의 일반 담배 시장 점유율이 1% 이상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경쟁사 필립 모리스가 전자담배 판매에 집중하면서 일반 담배 점유율을 좀 가져간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이제 담배 판매량 중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2.2%였는데 올해 전자담배 전체 담배 시장에서는 12.6%, 내년에는 18%까지 좀 전자담배 시장이 좀 커질 전망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시한 이제 KTNG의 전자담배 릴과 핏의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서울 전역 편의점에서 판매가 이뤄질 전망에 있습니다. 전자담배 릴과 핏의 호환성이라든지 그리고 캡슐 담배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망 등을 좀 감안을 한다라면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러한 점유율은 지금 현재는 2.7%지만 올해는 16% 그리고 내년까지는 26%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자담배 매출 확대에 의한 수익성 하락은 단기간에 좀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전자담배 판매 단가는 일반 담배보다 높습니다. 동일한 판매량일 경우에 전자담배 마진이 일반 담배 마진보다 높다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당사의 전자담배는 올해 하반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담배보다 마진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자담배 일과 핏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요. 전자담배로 이제 일반 담배 소비 감소를 앞으로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당사에게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은 높여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라고 판단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네. 지금 당장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당장 올 한 해 이제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높여가면서 수익성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4만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위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5G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해 6월에 이제 5G 주파수 경매 이후 본격적인 통신장비 업체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관련 통신장비 업체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올해 연중에 5G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 개선의 초기 단계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통신용 시험기 그리고 이제 초소형 기주국 장비 이제 스몰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스몰셀 사업 부분이 향후 외형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몰셀은 5G 시대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 이후에 국내 통신사들의 투자 증가에 좀 힘을 입어서 매출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개선은 5G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실적, 그러니까 즉 숫자는 내년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G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개선이 시작될 거고 스몰셀 매출을 중심으로 5G 서비스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무선망 최적화 제품의 매출 확대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라고 판단이 돼서 추천해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가 주가가 이제 좀 우하향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제가 이제 추천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당분간 조정 단계까지는 매수하시는 걸 좀 보류하시고 있다가 좀 조정 국면이 끝난 이후에 좀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 거고요. 향후 제가 적절한 매수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지난 2일 작년 4분기 실적을 공시하였죠. 이제 작년 연간 매출은 1,0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5%가 향상된 22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분기만 보면은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향하였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좀 하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 분기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어선 거는 2016년도 이후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매출액이 1,000억이 넘은 건 좀 의미 있는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 반면에 재료 업체들은 고객사들이 예상보다 좀 공격적인 캐파 증설로 인해서 좀 셀 출하량이 증가에 따른 재료 수요 확대로 성장 환경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재료 가격 상승이 판가 상승으로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올해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최근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약세가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업황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의 관점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주가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추천을 드리게 되겠고요. 이제 목표가액 4만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위는 쇼박스입니다. 작년 4분기 이제 쇼박스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좀 지속됐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3분기에 흥행했던 택시 운전사와 살인자의 기억법의 판권 수익이 좀 인식된 점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4분기에 개봉하였던 영화 꾼도 이제 손익분기점이 240만 명이었는데 이런 240만 명을 돌파한 400만 명을 기록하면서 4분기 실적이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의 등장은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에도 좀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작품에 50억 원에서 100억 원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등장은 영화의 수익성을 급격히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제작비 10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판권 판매에서 회수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람객 손익분기점이 절반으로 낮아지고 이익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문을 넷플릭스가 제공한 건데요. 현재 쇼박스는 넷플릭스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판권은 물론 신규 드라마, 영화 제작 논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의 등장에 따른 판권 수익 증가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국 영화에 대한 추가 제작 기대감까지 더해 본다라면 올해는 보여줄 게 많은 한 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매입가는 지금 현재 쇼박스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다시 좀 상승 전환하는 국면을 좀 맞이했다라고 판단하여 지금 현재도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목표가액 7,300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위 종목. 네, 6위 종목은 테스입니다. 당사는 반도체 증착 장비와 디스플레이 LED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D 낸드의 대표 수혜주로 잘 알려져 있죠. 고객별 매출 비중으로는 삼성전자 65%, SK 하이닉스 30%, 그리고 기타 5%의 비중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당사의 작년 상반기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만큼 하반기 실적은 좀 다소 상대적으로 둔화된 흐름이긴 하지만 작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각각 전년 대비 50%, 80%, 70%씩 급성장할 전망에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추가 D램, 그리고 낸드 램프업과 그리고 신공장 증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청주 신공장 증설로 실적 전망은 좀 밝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과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 모두 19%, 15%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수주로 올해 상반기 중 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달성할 것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당사는 연초 이후에 3건의 반도체 장비 수주를 공시를 했고 주요 고객사들이 상반기 D램 시설 투자를 적극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낸드 가격이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낸드 가격의 하락은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낸드의 하락은 수요 확대가 좀 상쇄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리랜드의 대표 수혜주로 평가되는 테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목표가액은 5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선별하셨습니다. 종목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를 0093님께서 적으셨는데 매수가가 25만 원이시고 비중이 30%이십니다. 어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주가가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송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펄어비스도 역시나 지금 빠지는 이유는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소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평단가 25만 원을 가지고 계신데 우선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만큼 굉장히 검은 사막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이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 그 부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게임 업종 자체는 제가 게임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펄어비스가 사실 어떠한 게임인지는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25만 원까지는 그 매수한 위치까지는 주가가 좀 안정세가 되면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의 어떤 주가 상승도 가능하리라 보는 이유는 역시나 게임주 역시 우리나라 전반적인 성장주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 저는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펄어비스는 좀 버텨보자라는 관점으로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볼게요. 2804님께서 대한항공을 문의하셨는데 가격대가 참 좋았었거든요. 33,500원에 30%를 들고 계시다가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매도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이지훈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이제 대한항공을 33,500원에 매수하시고 현재도 그래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대한항공의 경우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번 한 주 동안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당연히 미증시 쇼크로 인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보고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4분기 실적 매출액은 3조 2천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500억 원으로서 이제 전년 대비 각각 9%, 4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회사는 단기간에 주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좀 견고하게 이제 상승할 힘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 노선 회복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끝난다라면 상승 여력은 더 충분하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액은 전 고점인 이제 39,000원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 대한항공 조언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론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져서 싸게 살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SKC 솔믹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이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실적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 한 40%, 영업이익도 YOY 기준으로 한 40% 정도 증가하는 호실적, 시장 컨센서스에 충분히 부합할 정도의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소재 부분이 국산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모두 다 신규 생산 라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KC 솔믹스 이 반도체 산업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 수혜가 되고 매출과 성장 자체도 2018년도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 로컬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기업과
쪽과의 조인트 벤처도 계획 중이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일에 이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매수 가격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 같으면 목표 가격은 이 전고점 부분이 5,7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셨고요. SKC 솔믹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5위 종목은 그 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KMW. KMW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KMW 같은 경우는 역시나 5G 투자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이제 주식입니다. 우선은 지금 한중일 모두 다 5G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한 7조 정도 규모의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만큼의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네. 자, 향후의 5G 통신은 미래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의 변화가 될 자율주행차라든지 IoT 이렇듯 고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파수대가 그만큼 커야 되기 때문에 5G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5G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선 통신 장비들이 필요한데 KMW가 전반적으로 5G 구현에 필요한 여러 이제 기타 그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안테나를 비롯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MW가 작년 대비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일단 일어났고요. 그리고 올해는 외형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5G 투자와 함께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조정기에는 굉장히 매수하기에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 보시고 18년도 좀 길게 보시면 아마 좋은 수익률이 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평창 올림픽이 또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그에 따라 또 시범 지역으로도 설정이 된 만큼 5G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잘 공부하셔서 보신다면 KMW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제가 후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은 후성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2차 전지 재료 소재와 그리고 특수가스입니다. 자, 2차 전지 소재는 리튬 이온 이제 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환경 산업에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네.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이 날이 갈수록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또 환경의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또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도 현재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리튬 이온 가스 소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후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대의 리튬 이온 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친환경 자동차에 특히 전기 자동차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성 자체의 어떤 생산 능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생산 실적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공장에 대한 투자도 다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특수가스입니다. 이 특수가스가 역시 반도체에 사용이 됩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는 식각 공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처음에 메탈을 씌우고 그 다음에 포토 공정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셀을 옆으로 깎아주는 식각 공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WF6라든 그런 이제 특수가스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모바일 디램이 쓰임새가 굉장히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모바일 디램에 대한 수요도 많을 뿐더러 또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수요, 서버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상화폐 채굴기에 대한 수요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향후의 IoT 그리고 자율주행 이렇게 디램의 지금 투자의 어떤 방향 자체가 원래 사실 18년도는 제가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애플 아이폰 X에 대한 투자가 좀 둔화가 되면서 D램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가격 지속적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특수가스의 생산량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관점으로 후성을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자, 다음은 3위 종목은? 예, 제이준 코스메틱 보겠습니다. 지금 장세가 어제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준 코스메틱은 큰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3%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 같은 장이 안 좋았을 때만 해도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만큼 제이준 코스메틱의 실적이 그만큼 뛰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20% 정도 증가할 만큼의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제가 예전에도 제이준 코스메틱을 언급을 몇 번 해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이 있어서 실적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쪽의 매출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 한중 관계 개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8년도에는 이제 원래는 사실 온라인 매출이 이제 큰 폭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 2만여 개의 중국의 오프라인 매점에도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이 들어갈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의 매출이 동시에 증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드류 베리모어와 또 이제 협약을 맺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합니다. 그에 대한 미국 시장도 아주 K 뷰티에 대해서 크게 현재 시장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도 현재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색조 화장 쪽에도 진출을 해서 다른 화장품 분야에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도 가격은 25,000원 그리고 3만원 정도까지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 자체는 16,900원 저점이 깨지는 순간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램에 대한 수요가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업종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이제 4단계까지 완성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의 그 웨이모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 역시 넥소 역시 4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완성했다고 했죠. 그리고 역시 구글의 웨이모 역시도 무인 택시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또 차량용 반도체도 역시 D램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IoT 자율주행 쪽으로 메모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서버용 D램 역시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역시 실적 대비로 너무나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퍼가 17년 기준으로 4배고요. 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저평가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오너 리스크가 이제 조금 없어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오너 리스크가 없어지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제 향후에 디스플레이가 중요한데요. 일단 모바일 OLED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97%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OLED에 대한 투자가만 활성화되면 중국발 OLED 활성화되어서 관련된 주가들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4분기 실적이 지금 이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복귀가 되면서 이제 실적이 올라갔을 때 조금 터트릴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가 부양을 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통해서 개인들도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5만 원대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급 역시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지금 가격에서 삼성전자 매수하시면 좋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종목을 모두 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중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흐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이지윤 팀장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보면 되는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하시겠다. 서두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5위 종목 살펴볼게요. 네, 5위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제가 그 송동현 팀장님과 좀 겹친 종목인데요. 네. 제가 연말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 가장 주목해볼 만한 전기차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종목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전기차 확대 정책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빠르게 오른 여파와 최근에 미증시 쇼크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전기차 확대 정책과 같은 명확한 정책 시그널이 있는 형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생산업체인 후성에게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확보해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올해 1분기에는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은 대규모 증설 또한 마무리될 예정이 있습니다. 당사의 4분기 매출액은 냉매 가격 상승과 반도체 소재 부문의 매출이 큰 기여를 한 661억 원을 달성하면서 39%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 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후성의 주력 사업인 냉매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모두 내년에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현 상황에서는 올해 주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 상승세는 우상향을 좀 그려가면서 더욱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중에서는 IT 소재 그리고 그 중에서 후성을 좀 한번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또 급격하게 빠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계속 지속된다라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에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제가 차주에 한 번 더 다시 해당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에 TVN 드라마인 화유기가 시청률이 6%에서 7%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고 시청률 13%를 기록하였던 슬기로운 깜방생활 후속작인 마더가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하면서 3%대의 시청률을 보여주면서 좀 기대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달 29일에 방영을 시작한 월화극이었던 크로스가 좀 호평 속에서 평균 시청률 4%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TVN 드라마 10위에 랭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3월부터 6월까지 5개의 추가적인 신작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신작 작품들에 대해서 이런 또 시청률에 따라서 주가 같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넷플릭스가 최근 한국 라이브러리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좀 더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당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 3년 차인데요. 올해 좀 더 본격적으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리지널 콘텐츠만으로는 한국 라이브러리를 채우기에는 좀 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외부 콘텐츠의 소싱에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 우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2주 후에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IPO 기관 배정 물량이 480만 주 중에서 3개월 의무 보유 확약분이 매도 가능 물량이 115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가 3만 5천 원이었음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 부분 추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4%로서 과도한 수준이 아니고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40만 주 정도임을 고려한다라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손바뀜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좀 국내 신작 드라마 성과와 넷플릭스향 판매 증가 속도에 좀 집중하시면서 해당 종목을 지켜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고요. 네. 목표가의 9만 원까지는 지속적인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신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주가는 4분기 실적 부진 우려로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죠. 1월에 들어서는 화학 시황이 좀 회복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 내에서는 화학 시황이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수 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테슬라의 모델 3 양산과 내년 중국의 전기차 의무 생산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모멘텀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이제 수주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수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4분기에는 좀 더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 한 해는 실적 개선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목표가액 47만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잘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성장률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경상연구 개발비가 전년 대비 30%가 증가했고 신제품 증가에 따른 마케팅 확대로 전년 대비 판관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기존 품목의 성장과 신품목의 도입이 지속되면서 매출 성장을 좀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형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신제품 출시로 인한 판관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유럽 이상 진입과 헌팅턴병 미국 일상 진입으로 연구개발비는 올해 1,1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제품 매출 성장과 신제품 도입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유력한 파이프라인의 해외 임상이 본격화되면서 종근당의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실적에 R&D까지 뒷받침해준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종근당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목표가 15만 3천 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의 넘버원은요? 네, 마지막으로 S-오일입니다. 네. S-오일 역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는데 S-오일의 4분기 역시도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환율 하락과 화학 부분의 전 스프레드 하락으로 다시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제 마진으로 벌어들인 이익들이 부진했던 석유화학 부분을 상쇄시켜줬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은 좀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올해 당사에 대한 이제 눈높이는 충분히 높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이 역시 작년 대비 각각 15%, 51%가 증가한 큰 폭의 이익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올해 1분기는 석유화학의 호조, 그리고 2분기에는 정유 성수기가 진입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규 증설 물량 반영으로 매 분기 증익을 예상하고 정제 마진은 이번 분기부터 의미 있는 반등을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S-오일의 성장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전기차 섹터,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도 유망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죠. 에코프로와 후성이 겹쳤고 또 콘텐츠 관련주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두 분께서 함께 추천하신 종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유안타증권의 이지훈 FA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미국 증시 폭락 이후로 오늘 국내 증시가 개파락 출발을 했고 장중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얼마나 지수가 올라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